네, 지난주에 배웠었던 거를 잠깐 배우면서 짧고 굵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종목 제모에 따라서 이제 흑자냐, 크게는 흑자냐, 적자냐, 그게 가장 큰 분류 방법이었고요. 이게 흑자, 적자인데 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이런 것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따른 주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걸 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신용 공여도 이게 증거금이 20이냐 아니면은 30이냐, 뭐 40, 60 이런 거 있죠? 100% 이런 거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신용이나 미수를 사용 가능한지 그런 거고요. 또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인지 아니면은 1000억에서 5천억 사이, 1000억보다 크고 5천억보다 작은지, 아니면 5천억보다 크고 1조보다 작은지, 1조보다 크고 이제 2조, 5조, 10조 이상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유통시총. 유통시총도 이제 1000억부터 5천억 사이인데도 이제 1000억 아래로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네, 유통시총이 중요하다 했어요. 유통시총은 유통비율로 보고, 유통비율이 다 나와 있죠. 그걸 보면서 이 진짜 종목에 돌고 있는 물량이 몇 억인가 그런 걸 유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류로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보면 되고, 여기 코스닥 안에서도 코스피에서도 우선주가 있죠. 우선주인지 스펙인지 아닌지, 그리고 뮤추얼 펀드, 그리고 각종 ETF랑 ETN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소수 ETF랑 ETN 아니고는 큰 돈을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도 이제 일종의 이런 거는 어떤 걸로 규결이 되냐면은 품절주, 그리고 자산 규모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자산이 이제 부동산, 건물, 아니면 공장 부지 포함이죠. 이런 게 있고, 종목 분류 기호표로 해가지고 키움증권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배웠었죠. 여기서 종목 분류 기호표 이런 거를 함께 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봤었고, 그 다음으로 공매도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오프라인 공매도 설명할 때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는 또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공매도라는 거는 보통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행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저번에 오프라인에서 했던 거 비슷하게 해볼게요. A 주식 있어요. 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노랑치킨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쳐봐요. 회사가 있는데 이게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이었고 이거를 그림을 어떻게 그렸더라? 여기에서 기관이 이걸 10,000원에 빌려와요. 10,000원에 예를 들어서 100주 대여를 해요. 그러면은 100만원이죠? 100만원을 빌린 거죠. 빌린 상태에서 기관은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다가 이거를 내다 팔아요. 그러면은 100만원이죠. 100만원을 대여를 하는데 보통 3%라고 해볼게요. 연 3%. 시장이 이렇게 딱 팔고 나서 1년 후 연 3%니까 1년 후에 10,000원짜리 주식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이 6,000원이 됐다고 쳐봐요. 6,000원이 됐다고 하면은 이걸 갖다가 기관에서 100주 매수를 합니다. 100주를 매수를 해가지고 100주를 매수하면은 60만원이죠. 60만원을 들여가지고 100주를 매수해요. 그럼 기관에서 계속 홀딩하고 있는 거기 기존 주주한테 이걸 다시 100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00주를 갚고 이자 3만원. 그러면 기존 주주는 그냥 100주 갖고 있는 거예요. 100주가 있는데 시세는 마이너스 40만원 됐지만 이자를 3만원 받았죠. 결국에는 여기 기존 주주는 마이너스 37만원이 되는 거고 기관은 여기서 거래 비용 다 빼고 단순 계산으로 팔아서 100만원을 받은 다음에 다시 60만원이 샀기 때문에 40만원 투자이익이었고 마이너스 3만원 이자 비용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기관은 37만원 수익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혹시 이해 안 가신 분 있으신가요? 네,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런 거는 굉장히 상세하게 모든 원리를 다 쓰면서 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3%가 그냥 가상의 이자를 한 건데 그 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달 단위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한 달 단위나 뭐 3개월. 그렇지만은 요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일단 그냥 서류적인 절차를 통해서 롤오버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1개월 단위라고 하면은 30일째에서 제 갚았다가 다시 빌리기 요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관에서는.
바로 갚았다가 바로 또 빌리기. 이렇게 하면은 이자는 조금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기한은 계속 길어지는 거죠. 계속 리셋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기한이 없이 계속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룰 오버하는 것도 굉장히 불법적으로 편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룰 오버를 하면은 나중에 금감원한테 걸리면 벌금 냅니다. 이런 거는. 네, 이런 게 공매도의 원리고 이게 기관이 아니어도 개인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대여한 게 대차라고 하는데 개인은 대차가 아니라 대주라고 부릅니다. 대주를 받아가지고 개인이 개인한테 대주를 받거나 개인이 기관한테 대주를 받거나 해서 이걸 시장에 팔았다가 이제 이거를 대주 물량을 상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매도가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점 없으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수급과 거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수급과 거래원이라는 거는 이제 그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나 KRX 300 여기 이런 데 드는 여기에 있는 종목이 아니면은 별로 수급 영향 있음. 그 외에는 확신하지 못함.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다 보면은 코스피 종목이나 코스닥 종목에서 이제 보면은 외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게 있죠. 잠깐만 볼까요? 예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증권사별 매도 현황이고요. 매도 매수 현황이고 삼성전자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BNK증권, JP모간 서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종목별로 해서 나오는 거고 또 종목별로 해서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계가 있고 그렇죠? 기관 안에서 금투가 있고 보험이 있고 투신이 있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이렇게 있고 맨 끝에 기타 법인과 내외국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보면은 여기가 아주 꽉 차 있죠? 아주 이렇게 꽉 차 있어요. 네. 꽉 차 있는데 굉장히 수급이 죽어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급이 죽어 있는 게. 네, 요런 게 이제 수급이 죽은 종목입니다. 지금 보면 아주 깨끗하죠? 기타 법인이 이제 100만 원 샀네요. 요거를 수량으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155주 샀다가 100주 팔고 100주 팔고 엄청나게 적죠? 거래 대금이 7,900만 원, 7,700만 원, 7,200만 원. 아주 그냥 죽었습니다. 이 종목은. 차트도 보면은 일봉이 완전히 죽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참고를 못 하겠죠? 수급이 없으니까. 수급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작은 종목은 수급을 참고를 하면 안 된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수급을
참고할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에 대해서만 이런 걸 보자 라고 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인이 저점에서 사내 만에 이렇게 저점에서 파내 하면서 그런 걸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지금도 그렇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에코프를 봐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완전히 빡빡하게 차 있죠? 네, 이때 잠깐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있고, 4만 원대부터 이렇게 해서 10만 원대 갔다가 이제 여기서 10만 원대에서 43만 10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120만 원까지 12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얘네들이 31만 주를 샀죠? 요런 거는 보통 124만 원. 요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사는 거. 네. 이 고점에서 사는 게 22만 100만 원 딱 갔을 때 22만 주 샀고, 129만 원, 130만 원 갔을 때 31만 주 샀고, 그리고 125만 원, 124만 원 요렇게 갔을 때 120만 원만 가면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런 거는 어떤 거일 수도 있냐면은 분할 손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 손절일까요? 손절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절인 이유는 공매도 쇼스퀴즈라고 그러죠. 네, 쇼커버링. 고점만 가면은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10만 주씩 팍팍 사요. 그리고 저점에만 가면은 4만 주씩 팍팍 팔아요. 희한하죠? 98만 원 간데 10만 주 팔았어요. 110만 원 간 다음에 108만 주 갔는데 10만 주 팔았어요. 위에선 사요. 물론 100만 원 초반에 갔을 때 산 적도 있지만은 120만 원 가면은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105만 원 떨어지면은 팔고, 희한하죠? 반대로 매매하죠? 네, 계속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리고 개미들은 올라가면 잘 팔았죠? 129만 원, 130만 원 올라갔을 때도 잘 팔았죠? 그리고 98만 원 떨어졌을 때 샀죠? 98만 원 떨어지고 106만 원, 107만 원 갈 때 샀다 팔았다 잘 하고 있죠? 여기서 또 올라가면은 여기서 개인들은 잘 팔고 있습니다. 잘 팔고 있고 117만 원 갔을 때 샀다가 이제 점점 또 사고 있죠. 네. 외인들은 또 팔고 있고, 밑에서 파는 거는 이게 이것도 다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외인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100명, 200명이 아니잖아요. 기관이. 외인이 머리 외국인 검머웨가 있고, 아시아계 외국인이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 찐 외국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의 매매의 합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가 많다는 거는 이제 새로 숏커버링 하는 외인 기관들이 좀 많다. 그런데 그 외인 기관 중 한 기관 안에서도 이 에코프를 밑에서부터 사 모았었던 기관이 있을 것이고, 그 공매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한 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손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이것도 그 우연의 일치로 익실하는 물량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엄청 안 좋은 주식을 한번 볼게요. 거의 뭐 상폐에 가까이 가는 종목을 좀 볼까요? 이런 것도 봐도 되겠네. 영진약품은 그래도 연기금이 좀 많이 건드는 편이죠. 네, 영진약품을 봐봅시다. 근데 요런 거를 여러분들 또 이걸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이런 걸 많이 보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이 우리가 숫자를 보지만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된다. 그러므로 내동 매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숫자들 지금 수량으로 했지만은 요거를 대금으로 해도 똑같아요. 매동 매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외국인이 갑자기 많이 사잖아요. 20만 주, 15만 주, 35만 주. 35만 주에 20만 주 하면은 55만 주. 거의 3일 동안 55만 주를 샀어요. 그렇다면은 2,500원에 55만 주 하면은 만 주에 2,500만 원이니까 10만 주에 2억 5천이죠. 2억 5천 곱하기 5 하면은 12억 5천만 원이죠. 한 13억 정도 산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 3일 동안에 13억 정도 매수를 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한 20억 정도 매도를 한 거죠. 요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13억 매수했다고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그리고 매수하는 것도 잘못 보면은 이런 것들이 왜 살까? 기관이 왜 살까? 여기 잘못하면은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나 콜옵션, 풋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제 매도 물량 숏이라 하죠. 선물이라기보단 파생 숏을 갖다가 갚으면은 이렇게 주식으로도 이게 플러스가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게 공매도 익절 물량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매도 물량이라고 확실하진 않지만은 외인들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매도에 대해서 익절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제 막 엄청 상패를 앞둔 종목 있잖아요. 더 위험한 거는 상장 폐지의 가능성, 거래 정지. 이런 거 있는 것들은 보통 공매도 상환을 서두른다. 왜?
공매도도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이자 비용이랑 플러스 행정비용. 만약에 거래 정지가 되면은 주주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해서 제발 좀 팔아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래 정지에 소문이 돈다 하면은 이제 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주는 거죠. 장외로 팔 수 있죠. 장외로 팔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장외라고 하면 거래 정지된 종목 가면은 종토방에 한 주에 500원에 삽니다. 500원이나 뭐 100원 한 270원에 삽니다.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이렇게 번호 있고 010에 이 뭐뭐뭐에 9999 막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 남겨두고 삽니다. 이제 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해가지고 팔겠다고 하려면은 둘이 만나서 하든가 만나서 직거래를 하든가 아니면은 유니크로 안전거래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돈을 안전거래로 먼저 예치를 시켜놓고 예치금 확인을 하면은 거기에서 그 입금을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이체해주고 돈 이렇게 받고 그런 식으로 팔고 사고 하는 이제 장외만 하는 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꾼들은 10개 거래정지 중에서 2개만 부활해도 이득이라는 계산을 다 짜고 와요. 네, 거래정지 돼도 자기 계좌에서도 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른 타계좌로. 자기의 타계좌로 이체를 한번 해보시면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결론. 앞에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이거나 코스닥 150이거나 KRX 300. 여기 안에 있는 종목은 수급을 봐도 된다. 그러나 그 이외는 확신할 수 없다. 이게 보통 그 이외에 다른 그냥 뭐 잡주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그냥 결탁하고 들어오는 세력들의 외인 물량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CFD라든지 사실 CFD도 신용이 좀 있는 곳에서 할 수가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수급은 잘 안 본다. 수급은 잘 안 본다. 그런데 그건 있어요. 뭐 예전에 한진칼 기관끼리 지분 싸움. 기관이랑 대주주. 지분 싸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기타 법인이면은 거기 강성부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다른 저쪽 회장 쪽 우호 세력이라든지 그런 게 약간의 거래원 수급에서 나타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있는 지분으로
막 던지고 받고 주고 팔고 때리고 쳐 올리고 엄청 그런 브루스를 다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요런 특수한 이벤트가 아니면은 수급과 거래원은 별로 크게 참고해서 개미 입장에서 그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기 힘들다. 그냥 머리만 아파지고 내동매매만 심해질 뿐. 아무튼 수급 거래원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어, 일찌감치 큰 환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급 거래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장중에 알 수 있는 방법. 지금까지는 CD 매매가 있거든요. CD 매매라기보다 매매가 붙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CD 거래가 있어요. CD 거래가 맞겠다. 요거는 이제 보통 보는 단주라 그러죠, 단주. 그냥 1, 1, 1, 2,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단주긴 한데, 그래서 1673, 한 5분에 한 번씩. 5분, 예를 들어서 17초에 한 번씩. 한 번씩 1273초. 1273. 또 기다렸다가 5분 17초 후에 1273. 이렇게 매수하고. 요렇게 있는 게 단주로 들어오는 건데, 요런 거를 다 감지시켜서 적어 놓으면은, 이제 만약 이게 장 끝까지 들어오면은 외인들은 얼마나 이제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이고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컴퓨터로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면은 이제 수급에 대해서 잘 알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게 외인이나 기관일 거란 말이죠. 이렇게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은 장중에도 어느 정도 신뢰도가 생기긴 합니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동일하게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차트에 이렇게 거래량이 있고 외인, 기관, 개인 이렇게 해가지고 외인 이렇게 있죠. 빨간색도 이렇게 가끔씩 있고 기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개인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없는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매도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모아님?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여기서 개인이 이게 세력일 수도 있고 이게 세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인도 요게 CFD일 수도 있는 거고, 기관은 요게 기관은 잘 모르겠어요. 기관도 CFD가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개인이 많이 사나 외인 기관 많이 사나 이런 것만 그냥 단순 그냥 눈요깃거리로 참고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하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저점에서 개미가 많이 사가지고 개인이 많이 사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저점에서 개인이 많이 사가지고 또 그 다음날 막 하한가 가는 종목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복잡한 게 없는 캔들만 보는 것도 생각보다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왕초보 수업은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없으시면 오늘 왕초보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